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놓치마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자 타임지 놓치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슬로, 지금 이제 12월 달 되면은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오슬로에 있는 노르웨이 수도죠. 오슬로 시청입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북유럽을 가봤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조각들이 이렇게 상이 있죠. 그리고 좀 사회주 느낌이 나요. 노르웨이도 보면은 이 안에 시청사 안에 어마어마한 그 사회주의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막 일을 하고 그런 벽화들이 쫙 있어가지고 좀 집단 사회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달랑 색깔이 좀 이런 보통이 좀 아니죠. 색깔이 좀 마치 그 브라운 치즈처럼. 그래서 별명이 이제 치즈라고 이제 불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자, 오슬로에서 지금 이제 12월 10일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이번에 이제 피스 프라이즈 노벨상이 Go to Right 캠페이너, 그러니까 인권을 옹호하는 캠페인 하는 사람들에게 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시상식이 열리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노벨은 스웨덴 사람인데 왜 노벨 평화상만 오슬로에서 열릴까요? 그 당시 이제 스웨덴이 당시 이제 강대국이다 보니까 노르웨이를 이제 합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5년에 합병 상태였고, 노르웨이가 1905년에 독립을 하는데, 독립한 뒤에 이제 양 국민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유치를 했다. 노벨이 죽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평화상을 여기 오슬로에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노르웨이가 왜 그 당시에 이제 국제 평화 협상을 잘했던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명성이 자자했고, 외국 침략 역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 사망 날짜가 1896년 12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사망 날짜에 노벨 평화상을 시상식한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1901년부터 평화상을 수여했다. 돈은 90만 불, 지금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한 12억 7천만 원, 한 13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mprisoned Belarusian human rights advocate. advocate,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옹호자.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advocate. 자, imprison이란 말이니까 수감된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옹호 수호자인 알렉스 비알라스티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The Banned Russian Group Memorial. 그 다음에 이분 한 명, 그 다음에 금지된 러시아 그룹 메모리얼이라는, 이 메모리라는 말이 이제 추모란 뜻도 있고 기억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뭐 200만 명을 숙청했다고 하고 죽였다고 하는데, 그런 인권 유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얼, 그걸 이제 뭐 과거사 뭐 조사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그런 단체가 이제 메모리얼이라는 러시아 메모리얼 단체 하나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센터 for Civil Liberty. 자, 우크라이나의 그런 시빌 리버티, 그러니까 시민 자유를 위한 우크라이나 센터, 여기에 이제 노벨상이 가게 되었다. 총 3군데로 가게 됐네요. 자, 여기가 이제 2022년 노벨 피스 프라이즈를 리시브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월 7일 날. 자, with honor, 아주 영예롭게. The Nobel Committee underscore, underscore는 강조했다. 그러니까 노벨위원회가 이제 underscore, 강조했다는 거예요. Importance of civil society,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지금 underscore,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In combating authoritarianism. 그러니까 authoritarian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주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와 싸우는데 어떤 그 시민사회의 그런 중요성을 강조한 세 분에게, 이제 세 단체에게 인권상을,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여했다, 이런 뜻이고요. 찾아보니까 발라츠키라는 이분 평생을 peaceful struggle이라고 표현했네요. 평화에 몸부림을 쳐왔다. human right. 벨라루스가 이제 러시아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벨라루스가 이제 그 시민 운동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인권 운동을. 지금 현재 양심수로 복역 중이고요. 탈세 혐의로 조작을 주장하고 있지만, 탈세 혐의를 조작해가지고 지금 양심수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인권 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발라츠키, 60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메모리얼이라는 단체가 어디냐면은 인권단체인데, 메모리얼은 2021년 11월 15일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메모리얼 사무실을 지금 촬영한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되면서 이걸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이제 없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 당국의 압력으로 2021년 4월에 해산 후에 러시아에서 지금 비합법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줬다는 것인데 소련이 해체가 됐을 때 스탈린 시대의 그런 인권 침해 범죄 조사를 위해서 러시아가 창립한 국제 인권 단체 11개국에 50개의 그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키우 시민자유센터는 2007년 창립했고요. 여기서 전쟁 범죄, 인권 침해, 권력 남용 등의 기록 활동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동 평화상의 의미는 평화와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유일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아까 언더스코어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상을 준 걸 보니까 이제 이런 비난이 있다는 거죠. 노벨 위원장님, 푸틴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상을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 즉 푸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또 발표했다고 하고요. 이 스탈린 시대 때 아까 말했듯이 이걸 이제 대숙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숙청.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1937년에서 38년까지 저지른 정치적 탄압과 박해 사건을 러시아의 대숙청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뭐 2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추산된다.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68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뭐 가족까지 다 죽이다 보니까 200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인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계열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고려인까지도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동기가 한 16만 명이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 원인도 바로 이 스탈린의 이런 지시였다. 인권 침해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 40명 희생된 태국 유치원 총기 난사 참극에 중국 네티즌들이 총기 소유 금지 필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은 총기 허가 시 소유가 가능한 나라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태국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나라이기도 하죠. 현재 1034만 정, 622만 정이 등록되어 있고 410만 정이 무허가 총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자식까지 죽였다고 하니까 참 비극은 비극이고 그 유치원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40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끔찍한 사건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iland in mourning. 자, mourning이란 말은 이제 추도, 애도의 의미죠. After children killed in mass step. step이란 찌르다. 대량 살육과 총을 쏜 거. 요거에 의해서 살해된 아이들을 지금 추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mass shooting at daycare center. 그러니까 daycare란 것은 이제 타가소가 되겠죠. 유치원. 자, Thailand is reeling from the country deadliest mass shooting. 자, 타일랜드가 지금 reeling from이라는 말 썼어요. reeling. 당혹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혹스러워하다. 그러니까 릴이란 말이 원래 낚시할 때 뭐 릴낚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는 명사이고요. 동사일 때는 당혹스러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의 데들리스트 아주 치명적인 매스 슈팅이죠. 대량 살해죠. 대량 총기 난사. After a former police officer, 그게 전 경찰관이었네요. 이분이 오픈 파이어, 총을 쐈다는 거죠. on a daycare center에다가 10월 6일 날. 그렇게 하면서 killing at least 36 people, 36명을 죽였고요. 여기에는 24 children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24명이 죽었다는 거네요. The atrocity라는 것은 이제 잔악한 행위라는 뜻이죠. 이런 잔악한 행위가 forcing, 강요했습니다. 타이로 하여금 to examine the causes,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강요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이제 narcotic, 어떤 마약, 그 다음에 police corruption, 경찰의 어떤 부패, 그 다음에 proliferation of gun, 총기의 그런 확대,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원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게 중독돼가지고 총기를 살해했다는 거죠. 와이프하고 그 자식까지 다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다고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노스는요. 자, 이 영화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 자, Don't Look Up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디카프리오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나왔던 이 영화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번 떴고요. 그다음에 98년도 영화네요. Deep Impact라는
깊은 충격. 그다음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1998년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죠. 지구에 어떤 소행성이 다가온다. 그랬을 경우에 이 소행성과 충돌할 가망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딥 임팩트 같은 경우는 핵폭탄을 장착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가서 자살하는 거죠. 뭐 그런 임무를 띄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지구 방어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성공. 이건 자성 TV에서 한번 제가 다뤄드렸는데 그 후속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행성 디디모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얘가 자기 자기 자식처럼 다이모르포스가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실험은 이 나트라는 우주선인데 이게 약자가 이제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이라는 테스트예요. 이 우주선을 쐈는데 얘가 여기를 때렸더니 얘가 궤도가 수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그 애스테로이드 소행성에 다가올 때 뭔가를 지구 방어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나사 로켓 다이버티드 애스테로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해 이제 11월 23일 나트라는 그 우주선이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고 있는데 그 소식이 거의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소식이 들린 거네요. 1년 동안 그럼 나트가 가면서 깼다는 것인데, 자, 애스테로이드, 애스터가 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애스터, 별, 별똥별, 즉 그 별이란 것입니다. 이 별, 즉 소행성을 다이버트, 방향을 바꾸게 했다. 자, 나사의 우주 그 스페이스크래프트 우주선이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똑똑 때렸다. 스몰 애스테로이드를 오프 코스 하도록. 그러니까 코스에서 벗어나도록 이 작은 소행성을 했다. 즉 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사구문이 되겠죠. 올터링. 그러면서 그 오비트 궤도를 수정했다는 거죠. 올터란 말. ALTER. 이건 change란 뜻이죠. change. 변화를 줬다. 그리고 ALTAR이 있어요. 이때는 ALT라는 접두사가 high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높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단이 되겠죠. 재단. 단상이 좀 높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올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터 발음이 좀 비슷한데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때 ALT는 other라는 접두사의 어원이고 ALT는 high라는 또 접두사를 갖고 있어요. 어원을. The Space Agency, 그래서 우주국은 말하기를 The historic mission, 이런 역사적인 미션이 represent, 보여준다는 거죠. humanity의 first planetary defense test다.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으로 그 플래니터리, 이 행성의 방어 시험이었다라고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which, 근데 그 테스트는 could be used, 사용될 수가 있다. 뭐 하는데? To protect Earth from future celestial threat. 자, celestial이란 말은 천체의 이런 뜻이죠. 천체의. 이런 천체의 위협, 미래의 천체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protect, 방어하는데, 막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편의 놓치마 뉴스 10월 31일자에서 몇 개 한번 뽑아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